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구독자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구독자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뭐 하시는 거예요? 구독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꽃점을 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못했는데 구독자가 늘어난다 해서 끝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생식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생식물이라고 하면 물속이 아니라면 생존할 수 없는 이런 꽃들을, 식물들을 수생식물들이라고 하고, 그 중에 대표 바로 연꽃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올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서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더위를 피해서 가는 법. 우리 옛 선조들이 어떻게 더위를 쫓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꽃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면 연밭이 있는데 물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옛 선조들, 특히 선비들은 꽃이 막 이렇게 해서 펑 하고 터질 그 무렵, 동틀 무렵이 되면 배를 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연꽃이 필 것 같은 그 연꽃 무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꽃이 핍니다. 향도 되게 좋습니다. 4가지 향을 굉장히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4가지 향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래서 첫 번째 향은 이른 봄에 맡을 수 있는 향, 매화향.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일락 향. 그리고 세 번째가 여름에 맡을 수 있는 연꽃향, 11월쯤 가을이 되면 맡을 수 있는 만리향. 이 4가지가 있었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풍류를 잘 즐겼냐면 꽃을 그냥 보고 향기 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맡고 술도 마시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꽃 피는 소리, 이 소리를 듣는, 진짜 오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을 즐기는 문화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흔치는 않아요. 이 선조들이 얼마나 낭만적이었고 로맨틱했는지, 그리고 이 풍류를 얼마나 잘 즐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박사님은? 라이브로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소리를 알려주셨던 분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연꽃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꽃이에요. 어느 종교? 불교. 불교에서 특히 이 연꽃에 대해서 집중했던 부분은 이 혼탁한 세상을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나. 근데 그걸 상징하는 꽃이 바로 연꽃이야. 왜냐하면 진흙송에서,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가져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 연꽃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하죠. 새로 태어나는 건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담겨져 있죠.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지기 직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장님이시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동량젖을 먹으면서 자랐죠. 정말 진흙 같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용왕님이 특별히 예쁘게 봐주셔서 다시 지상으로 올려보낼 때 이 연꽃에서 너는 새로운 존재, 굉장히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를 태어나는 거야 라는 상징성을 여기 담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 연꽃의 종류 중에 춘향이라고, 자꾸 춘향이가 떠오르지? 연꽃의 종류 중에 심청이라고 하는 품종명을 가진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이 불교권의 나라들에서는 요 비슷한 설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결한 존재가 연꽃에 태어난다. 그래서 유명한 꽃이 된 거죠. 이 연꽃은 차로 우려서 많이 마셔요. 연잎을 덮어서 이제 차로 만들기도 하고, 요 꽃잎을 덮어서 차를 만들기도 해요. 그냥 넓은 수반에다가 꽃을 띄워놓고 뜨거운 물을 위에서부터 부어서 이 꽃잎에서 바로 차를 우려서 마시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던 아는 스님이 계시는데, 맛은 사실은 없는데 눈으로 굉장히 잘 즐기면서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날씨도 막 뜨겁고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음용을 한번 해보려고 연잎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주 진하지는 않지만 향기가 있어요. 진짜 500년 전에 배를 띄워서 연잎주를 마시며 개화성을 기다렸던 그 선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말 표현 이렇게 하더라고. 잘했죠? 열매 보신 적 있어요? 연꽃의 열매. 열매
그쵸. 귀한 거 제가 또 갖고 왔죠. 씨앗을 맺히면 꽃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 열매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익어서 까맣게 익는 거는 커피 대용으로 로스팅 해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카페인은 없대요. 아마 이거 드셔보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마카다미아 아니면 약간 너츠 이런 맛이 좀 나기도 해요. 자, 한번 까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추 같기도 하고 되게 딱딱해요. 껍질을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껍질을 까면. 먹어볼게요. 맛이 좀 땅콩처럼 좀 단단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뭔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얘가 커피로 갈아 먹는 요놈이에요. 초록색 얘가 익으면 여기 다 색깔이 까맣게. 연근이 연잎에 뿌리.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연근 기억해 보시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죠.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떠야 되고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뿌리까지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수생식물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근도 바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잘라서 조림을 하든 아니면 초무침을 하든 이렇게 먹으면 영양소도 있고 좋죠. 버릴 게 없네요. 그러네요. 버릴 게 진짜 없네요. 이만한 식물들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꽃과 이 꽃 둘 중에 연꽃은 어떤 것일까요? 같은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같은 꽃 아닙니다. 아, 그럼 뭐예요? 이 연꽃을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얘는 분명히 다른 꽃인데 얘를 되게 같은 꽃, 같은 패밀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꽃이에요. 얘는 연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연꽃이고요. 얘는 수련입니다. 둘 다 물에 자라니까 그놈이 그놈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이 박사가 가르쳐드려야지. 수련, 물에 있는 연꽃이잖아. 그런데 수련할 때 숫자가 물 숫자가 아니에요. 잠잘 숫자예요. 그래서 잠자는 꽃. 왜냐하면 이 수련은 낮에 꽃이 안 피고 밤에 꽃이 핍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어떤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수련하고 연꽃하고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아, 연꽃 같은데? 그렇죠. 눈에 크게 보이는 건 연꽃이죠. 자, 연꽃은 진흙에서 올라와서 길게 꽃대나 잎대가 올라오고 거기서 잎이 피거나 꽃이 핍니다. 수련 종류, 얘네들은 물에 붙어서 잎이 피고 꽃도 물에 붙어서 피게 됩니다. 제가 하나 사진을 제보할 게 있어요. 아이고, 수련이라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진짜예요? 그럼요.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못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수생식물 2탄 땡땡땡땡 수련에 대해서 할 거고요. 조금 전에 PD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사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는 해볼 겁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꽃바람 이 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생식물 2탄 수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꽃 너무 신기해. 너무 예뻐. 막 사람이 올라가기도 해. 빨리 들어오세요. 저도 들어가야 되나요? 조심하세요. 전 수조를 걱정한 거예요. 얼마 만에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건? 3년! 내가 지금 10번 얘기했네. 혹시 지난번 사진 기억나세요?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박사 아닙니까? 자, 올라갑니다. 오!